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뉴스를 보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다른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집값이 지금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집값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뭐 급매 물건도 나오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3, 4월 달에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월 이전에 또 세금과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제 그 절세 매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세금 폭탄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다. 자, 역시나 그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또 흐름을 보면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또 지금 뭐 전세가가 지금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와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뉴스의 기조가 많이 바뀔까? 자, 이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더라도 잘 판단해서 좀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저는 뭐 올해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좀 상승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의 기간 동안 좀 안정세.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축구로 치면 10대 0에서 지금 한 골 넣었고요. 뭐 농구로 치면은 100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한 골 넣었는데 뭐 그 한 골 넣었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좀 지금 안정세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좀 잘못된 얘기예요. 하반기에 저는 전세가도 지금 상승을 할 것 같고, 또 지금 전월세 신고제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부작용 굉장히 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월세도 상당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다세대 빌라, 연립, 자, 이와 같은 주택들도 이제 상승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이 정부에서 공급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실 기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 그랬죠? 공급은 충분하다. 자,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정부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소리를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예전에 이제 집값이 상승을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 다주택자 법인, 자,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 법인이 늘었다고 해서 뭐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는 상황을 만든 건 뭐 일부 일조를 했다고는 치지만, 자, 무조건 이 다주택자 법인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 법인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또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다주택자 매수 비중이 2019년 상반기 10.5%에서 자, 올해 1월 5.4%로 상당수 많이 줄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 비중이 지금 8.5%에서 0.3% 완전히 급감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도 주택 가격은 그 이후, 그러니까 법인 규제나 그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중과세를 물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6월달, 작년 6월, 7월 이후부터 이제 상당히 이 종부세에 대한 압박감, 자,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압박감,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급감을 했는데, 다주택자 법인의 비중이 확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9,993만 원으로 지금 그 작년보다도 지금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어찌됐든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적인 의도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거래가 재편이 됐지만 가격은 상승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부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지금 외부 요인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자, 그간 뭐 세제 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이제 고강도 이제 수요 억제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자, 유례 없이 초저금리와 가구수 급증 등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초에 얘기했죠. 가구수가 급증을 많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부에서 이게 가구수가 늘어나는 부분, 데이터, 뭐
통계청 뭐 그냥 있나요?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진짜 뭐 그걸 몰랐다 그러면 무능이겠죠. 일단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뭔가 이유가 필요했던 거고 또 이제 정책적인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보면 지금 가격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 쓰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요.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즌으로 보면 비수기. 자, 요 시점 이제 지나가고 있고 또 이 아파트 입주 시즌이 보통 겨울 11월에서 3월에 많이 몰려 있는데 자, 요런 입주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감소가 되는 이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임대차 입법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전세 가격 뭐 월세 보증금 많이 올라간 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 뭐 빌라, 자 이런 주택들도 이제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으로 앞으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 조세라는 거는 이 세입자라든가 매수자에게 또 전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경제학 원론에도 지금 나와 있다라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또 하반기에 있고 또 이제 종부세, 재산세, 그래서 보유세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6월달 이후에는 이미 세금을 맞아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간 세금만큼 분명히 이 매도가에 얹혀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 또 시간이 생겼죠. 자, 시간이 생긴 만큼 또 물량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재고주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지금 취득하기도 그리고 또 이제 보유하기에도 또 양도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그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자 어렵게 집값 안정 그래서 이제 집값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다.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 소리를 하고 있냐. 홍 부총리 발언에 시장에서는 뭔 소리 하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보면 지금 뭐 일부 급매 물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입주 시즌이 몰려 있어서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나와 있는 지역들 분명히 국지적으로 있을 텐데 자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매매가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최근에 이 한강 라인 쪽에 있는 그 주요 지역들 또 주택 가격들 지금 많이 자극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안정화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이른감이 있고요.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124라든가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또는 KB 국민은행 자료를 보더라도 상승세는 여전해요. 자,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고 해서 안정화가 됐다.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고 또 최근에 오늘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시금 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기조가 바뀌어 버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 견제구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박영선 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그 공약들 보게 되면 사실 오래된 아파트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뭔가 자극될 거라는 예상들,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누가 됐든지 서울시는 앞으로 공사판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폭이 커지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집값이 좀 자극될 상황이 큰데, 사실 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된 오 시장 때문에 지금 뭔가 재건축 시장이 지금 불안해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원흉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월부터 3월 아파트값 상승률. 자, 경기도 5.6%, 뭐 지금 인천 5.37%. 지금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경기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한 두세 달 전? 에도 지금 중개를 한 지역 아파트들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 컨설팅을 하면서도 계속 신고가였어요. 근데 그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실 때 신고가를 찍으면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보다도 호가가 억 단위 이상 올라가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도 신고가가 계속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지역들이 지금 경기도 인천에 많은데,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아, 이거 진짜 들을 때마다,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진짜 좀 속 터지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답답한 현실. 그리고 뭐 종부세와 관련된 이슈 뭐 그걸 떠나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전세가 상승률 굉장히 지금 높았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6월 이후에 그 전월세 신고제가 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자극될 사항이 또 이 이벤트가 또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지금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집값 잡았다고? 언제? 이때까지 폭등이었는데, 냉소적인 반응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하락론을 좀 믿고 또 하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구라 아니야? 또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정보를 취득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야 되는 집, 이 주택만큼은 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정보의 다양성을 본인 스스로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거래가 좀 주춤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일부 금매 물건 나오고 있고, 또 입주 물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좀 둔화되는 모습, 자, 전월세 시장에서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좀 달라진 양상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집값이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자, 그리고 지금 또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는 지금 뭐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이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서 뭔가 이 공급에 대한 이 안정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자, 주변에서 기다려봐 사지마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대중의 이 뭔가 방향성에서 역행한다라는 이 느낌, 이 기분, 생각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게 선택하는데 분명히 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집을 지금 당장 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체력에 맞게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판단을 하시면서 좀 뭔가 선택을 하실 때 좀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택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무리해서 사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가 요즘에 유론 기주의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집값 내린다고? 그러니까 집값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입주 물량 부족에도 전세도 지금 상승 전환했다. 뭐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수도권 오름세.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자, 올해 유망할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특히 인천을 작년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인천과에 대해서는 교통 호재라든가 또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이슈 지역들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이 재건축 그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이런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지금 상승세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자, 이런 연유로 인해서 분명히 이거는 주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걸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가 될 텐데, 자, 그로 인해서 분명히 규제도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다고 해서 다 완화시키다 보면은
뭐 이게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부든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원치는 않거든요. 적절하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포커스인데 서로 간에 뭔가 그 종착점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뉴스 좀 보겠는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재개발, 재건축, 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전부터 상승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사를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주택 가격 상승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 중심으로 약세 전환했던 전셋값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 지금 입주 물량이 국지적으로 좀 있었던 지역들, 입주 물량이 보통 겨울에 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부동산 114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주보다 0.03포인트 지금 상승을 했고, 재건축 일반 아파트가 각각 0.18%, 0.06%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간에 그 상승했던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도봉구, 노원구 좀 중저가 아파트가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쪽에 이제 정비 이슈가 있는 상계주공 또는 청동주공 그리고 이제 중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전세와 관련된 그 임대차법 입법 시행 이후에 자, 이런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실수요자들이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자. 자, 그래서 이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던 이 주공 아파트 시리즈인데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지금 정비사업 이슈가 또 이제 맞물리면서 또 상승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있는 양천구.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송파구가 이제 변동률 상위 지역으로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송파구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왜 묶인 거죠? 주택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저것도 언젠가는 또 풀리게 되면 또 그만큼 억눌려 있던 만큼 또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다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상승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이더라도 그게 전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봉구나 노원구, 양천구, 용산구, 구로구, 송파구, 마포구 순으로 이제 올랐는데, 자, 신도시에 대해서도 제가 한 석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이 신도시,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일단 리모델링 이슈가 이 일기 신도시에서 지금 많이 불고 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그러니까 그 교통 인프라 좋죠. 그리고 이제 상권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또는 이 쾌적한 환경, 공원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살기가 좋은 지역인데 단 하나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좀 사는 게 불편하지만 일단 이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 돈 약간만 쓰면은 진짜 내부는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면은요 살만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 중동, 그러니까 부천이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에 비해서 최근에 흐름으로 보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이제 중동도 올라가고 있고 3번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평촌, 분당, 일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 위주로 지금 구축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시흥시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흥시와 이 안산 지역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두 지역 지금 이 경기권에서도 지금 상승 지금 하는 지역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촌 일기 신도시 뭐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양시에는 또 만안구가 있어요. 근데 만안구 쪽에 이 석수동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신안산성, 월판성 그리고 이 각종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 지역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뭐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핫하고요. 자, 부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라든가, 중동이 이제 부천에 들어가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처인구를 그러니까 처인구까지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처인구가 좀 주택 가격이 그만큼 좀 저렴했는데, 그 가격적인 괴리도가 커지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또 이제 그 용인으로 또 이 눈을 돌려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용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했던 지역이고, 일단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된 게 이제 인천이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서울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천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또 인천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눈을 돌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은 이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저가 아파트, 좀 저렴한 재개발 지역 쪽으로 이제 이 법인들이 좀 인천으로 몰려간 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인천이 지금 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뭐 그래서 지금 잠깐의 데이터로 지금 뭐 안정세가 되고 있다, 뭐 하락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가, 또 정부 여당에서도 일단 지금 종부세 뭐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 또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 지금 뉴스 언론 보도가 지금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텐데, 지금 현재 2분기에 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또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매매 시장까지 또 불안해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6월달 이후에 또 종부세 또 맞아버리는 사람들, 그 이후에 또 물건이 또 시간이 생기잖아요, 내년까지. 그러다 보면 물건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6월에 또 이제 전월세 신고제 또 시행이 되게 되면, 작년에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옆집에서 얼마의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받고 있는지 빌라, 다세대, 연립, 그리고 이 단독주택에서도 집주인들이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공인중개사 위주로 돌아갔던 이 임대차 이 시장이, 뭐 아파트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 위주로 또 돌아갈 환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솟고 있는 전월세 뭐 그리고 매매 가격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금 이 주택 그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주차도 지금 임대차 시장이 이전보다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정세가, 주택 가격의 안정세가 되기까지는 일단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까지 이제 불안해질 조짐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숨고르고 있는 국면을 지나치고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도 이제 뭐 저의 정보라든가 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 취합하는 정보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반대적인 이야기들을 좀 두루두루 들어보시고, 어느 이야기가 지금 앞으로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좀 맞아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 또는 내가 주택 마련 또는 내가 집을 어디론가 좀 갈아타야 되는데, 그 갈아타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항상 관심 있게 꾸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